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1년의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금일 저는 어제 얘기와 별개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경제의 심장은 차갑고 사람의 심장은 뜨겁다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표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란 건 엄청 차갑거든요. 경제는 어디까지나 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를 이루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경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뜨겁죠.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패닉 또는 광기를 부릴 때도 굉장히 사람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람이 이 차가운 경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제 현상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또다시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썸네일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던 내용은 딱 그겁니다. 그리고 벌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3, 4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이벤트가 이벤트성으로서 끝날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릅니다. 추가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더 큰 범위의 확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경제에 더 큰 영향과 그 영향들로 인해서 각종 시장에서 지표들 변동을 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 내에 가족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전 영상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그냥 허투루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영상들 간에는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다 보시면서 이스터에그를 빨리 캐치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단편적인 영상 하나하나만을 보시게 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 일전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고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시황 분석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대여섯 개 정도의 영상은 꼭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처음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현재 파동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는 0.348을 하회 이탈하면 안 되겠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RSI는 하단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단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게만 한다면 파동은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종가만 0.348을 하회 이탈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기의 파동을 만들어 놨을 때는 대략적으로 2023년 10월경이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현재 4파 파동으로 보이는 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이게 5파, 3파, 5파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연장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말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N자 파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시그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0.348을 하회 이탈하지 않고 종가를 이 상단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현재 이 파동은 전체적으로는 성립을 한다. 그래서 시간 연장이 좀 돼서 2023년 10월 정도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는 시점이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중순 또는 연말부터 굉장한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경기 하방의 정점이 되는 것은 2023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0.8% 하락을 했고 수치로는 1.572죠. 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PCE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PCE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본 PC 자료인데요. 어제 발표된 것이 밤 10시 30분 정도였는데 예측치가 5.1이었고 발표치는 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예측치에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만 저희가 보실 것은 이거죠. 발표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2021년 3월 대비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물가 지표가 거의 4배가 올랐죠. 4배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를 목표로 했을 때 지금 대략 2.5배 정도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연준을 너무 믿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연준은 이미 이 지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금리 상승을 먼저 했었어야 됩니다. 이미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열된 지표를 늦게 반영을 해서 금리 인상을 늦게 한다면 0.25%씩 상승을 시키는 건 좋지만 이 시점이 너무 늦고 PC가 훨씬 더 빨리 상승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외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더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최소한 0.5%를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면 향후에 급격한 금리 상승을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불어질 수가 있습니다. 0.5%씩이 어느 순간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지표만 보자면 현재 긍정적인 상황은 또 여전히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1.572를 현재 2년물 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PCE 물가지표랑 CME 그룹에서 만드는 페드와치2를 꾸준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페드와치2를 보게 되면 페드와치2를 3월 1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일 하루 전 대비 금일은 0.25%만 인상한다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25%한 번만 인상을 할 것이고 그 확률을 약 78.9%로 보고 있다. 그리고 5월 4일에 보더라도 또 0.25%만 올린다고 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64.3%고요. 어제 2월 23일 대비 0.25%만 더 올린다고 하는 확률이 64.3%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보는 FOMC가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금리 폭과 횟수는 0.25%씩 계속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7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얼마로 보고 있느냐? 12월 14일 연말 같은 경우는 40%의 확률로 0.75에서 2%까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2년물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이것을 비교를 해보자면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약 0.1%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결국에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만들고 경제 현상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뉴스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무력 시위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트리거가 당겨지면 연속적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지금은 대변혁의 시간이 돌아왔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과 광고를 달지 않는 것은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우선 목표이기 때문이고요. 더 큰 목표가 있지만 그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제가 요청을 드렸을 때 응답하시는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도 따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계속 해보시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현재 1.75에서 2%보다는 아직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0.1에서 0.2 정도를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보고 다른 시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정도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 진행되었던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진행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가 4파가 복합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불규칙이다. 그래서 4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5파로 내려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 2. 그래서 내려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완료가 되었고 이미 반등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3번 옵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 해석을 했을 때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여기서 지금 5파가 불규칙 연장 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로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5파가 굉장히 긴 연장 파동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파동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동이 5파이기 때문에 1파의 저점을 4파가 훼손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 있는 14,221을 훼손하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줄을 그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줄을 그어 놓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 중에 14,221을 상해 돌파하는지 혹은 상해 돌파하지 않고 하락 돌파를 해서 정확하게 5파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5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내용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냉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경제제재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급반등 폭도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수치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에서 하락을 하는 와중에 반등했던 시장들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었는데 그 이후에 최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상승률 측면에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주에는 현재 파동이 여기 있는 1파의 저점인 14,221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파동이 5파동을 맞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현재 여기 있는 하단의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063을 하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5파가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올라와 있고 RSI는 상단을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반등 파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상단을 채우지 않고 하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는 것이지 대세 상승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낙폭 과대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파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하락폭을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이미 22%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미 이런 식으로 20%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권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대략 12,971 정도를 5파의 하락점으로 보자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14,690 같은 경우는 대략 50% 반등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반등 구간에서도 반등폭이 강한 주식들을 골라서 엄청난 수익을 또 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숏 포지션을 잡으셨던 분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반등의 고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하락의 비중을 더 늘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취사 선택에 달린 것이니까 수익이 극대화를 위하신 분들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은과 금은비를 보게 되면요. 제가 금은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자산으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충족은 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이번에 많이 보여줬죠.
1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으로 안전자산인 금은이 급상승을 하게 되죠. 이 구간만큼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난 이틀, 3일 정도간에 약 1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은 대략적으로 7%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큰 이벤트가 인플레이션 가속이 될지 또는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둘일 수도 있겠죠. 금은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투자 자산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에서 10% 정도로 다른 자산들에 대한 해지 수단과 어떤 이벤트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절대 자산으로서 5에서 10%를 준비하셔라, 대비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요. RSI 같은 경우는 상반으로 돌아가려고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25.684를 상회 돌파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단에도 몇 개의 저항 구간이 있지만 만약에 25.684를 상회 돌파한다고 하면 아주 큰 이벤트가 저는 발생을 했다고 볼 것이고요. 28불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35불과 50불대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40불대가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면 아마 1번과 2번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현재 과열된 경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1번 현상이 더 급속하게 나타나서 인플레이션 가속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단 말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수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이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요. 전쟁 관련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 폭을 보시게 되면 저가에서 고가로 1.7%, 하루에 1.7%가 환율이 뛰었고요. 하락폭은 1.1%였습니다. 상승폭을 다 돌리지 않았고요. RSI와 스토캐스틱이 현재 과매도권에 스토캐스틱은 들어와 있고 RSI는 하단을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동으로 보자면 1파, 2파, 3파 어딘가 혹은 3파 또는 4파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승 추세대에 채널을 그려놨는데 지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조금씩 눕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채널의 하단까지 갈지 혹은 이 중간 추세대에서 다시 상승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1218원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채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로 시장이 급변할지 모르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파동 형태가 좀 더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수많은 갭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파생 상품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선물 옵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은 왜곡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왜곡 현상에 있어서도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오파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수많은 갭들을 보면서 파생 상품의 영향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파동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것도 오파로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고 있거나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 하락을 해서 기존 저점인 347.26을 하회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아직 과매도권에 들어오지 않았죠.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현재 돌파를 할지 말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상승을 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지만 상단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347.26을 하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파동이 1파, 2파, 3-1 그리고 3-2 여기서 3-2가 진행된 이후에 강력한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큰 파동이 3-3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반등의 규모는 하락이 완료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363에서 367 이 구간이고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될 구간은 367.12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이 파동을 3-1파로 보았을 때는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반등이 되겠죠. 그런데 반등이 될 때 일반적으로 2파의 반등이 38.2 정도를 보통 많이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34.96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정도로 봤을 때는 대략 38%의 반등 구간이 367.12와 동일하고요. 여기에 있는 팽이형 도지 형태와 도지 형태를 넘지 못하고 윗꼬리를 강력하게 달았던 구간이 367.12 구간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쪽에 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항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5파를 완성한 이후에 363.67을 상회 367.12를 크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정말 큰 하락이 나와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요. 현재 이런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약 1%의 상승폭을 보였고요. 증시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0.56, 현대자동차는 0.58, 그리고 그동안 상당한 낙폭을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 4% 또는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수는 버텼는데 낙폭 과대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고 중소형 종목을 여전히 시장을 유지하는데 받치는데 쓰고 있는 것 같다. 즉 이렇게 시장이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할 때는 역시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소형 종목도 대형 종목도 모두 다 던져버린다면 정말 큰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RSI 스토캐스틱이 특히 RSI 같은 경우는 아직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시그널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는 RSI가 아직 반 이하도 내려오지 않았죠. 과매도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시그널이 격차가 커져가면서 과매도권으로 진입하기 직전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나리오상 RSI도 스토캐스틱도 이런 식으로 과매도권에 들어가서 한번 시그널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강력한 하락을 보일 수 있다. 여기 이 구간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 형태를 보더라도 지난달에 만들었던 장대음봉의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한국은 환율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외부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고요. 본인의 포지션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영상 리스트를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